아니, 이 정도면은 포비아예요. 이 정도로 싫어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다 막으려고 드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벤츠와의 계약이 있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또 13조 잭팟 소식이 들려왔죠. 이거는 지금 뭐 어떤 확정적인 공시가 나오거나 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뉴스가 먼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단순하게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2차전지 섹터 전체에 훈풍을 좀 기대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지금 LG 엔솔의 주가를 보면은요, 이런 호재 뉴스가 나온 것 치고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후 들어서 주가가 더 내려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는 걸까요? 특히나 지금 이런 데서부터 물려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짜증이 나실 거예요. 이런 뉴스에도 못 가니까. 자, 그리고 테슬라가 LG엔솔의 4680 배터리 주문, 12월 양산 돌입, 이런 뉴스가 나오면 좀 이 우상향으로 팍팍팍 올라가줘야 하는데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지금 주가가 별로 움직일 마음이 없어 보여요. 지금 올라가는 건 내 혈압밖에 없다. 이게 딱 지금 우리 LG엔솔 주주 여러분들의 마음일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고 있냐? 자, 이거는요, 이제 이 미국 대선의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 대선은 3주도 채 안 남았는데 지금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 트럼프는요, 이 내연기관 차량을 지지를 하고요, 화석연료를 지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지금 이 현재 투자자들의 눈은 이 트럼프 리스크를 훨씬 더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2차 전지가 이만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치면요. 지금 LG 엔솔의 뉴스 재료는 한 요만큼 영향을 끼치는 거고, 지금 트럼프 리스크의 우려는 이만큼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이 2차 전지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더 리스크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주식에서 리스크라는 거는요, 우리가 보는 것보다 작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뭐 단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금 상승을 하겠죠. 하지만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좀 달라요. 이 주식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합니다. 말 그대로요.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특히 이 불확실성이 악재로 들어오는 경우, 그러면 주식이 그냥 땅굴 파고 갑니다. 그렇잖아요. 이 악재의 크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악재가 요만할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2차 전지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미국 대선이 3주도 채 안 남았으니까요. 11월 5일이 지나면 이 모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 사실 이 미국 대선 결과가요,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이 2차 전지 섹터에 마냥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중국에 대한 제재. 자, 제가 먼저 촬영한 에코프로 머티 영상에서도 동일하게 보여드렸던 기사인데, 이 트럼프가 지금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처음에 200% 말했어요. 그리고 1000% 말했죠.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어제자 기사죠. 어제자 기사인데 관세 2000%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은 트럼프는 그냥 차이나 포비아예요. 중국을 이 정도로 싫어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모든 걸 다 막으려고 드는데, 아무튼 네. 그리고 지금 IRA 법안, 요거는 현재 정부인 조 바이든 정부가 진행을 한 거죠. 해리스는 같은 민주당 소속이고, 뭐 IRA 법안에 대해서 해리스가 뭐 반대를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해리스도 같은 의견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냥 비관적으로 보기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중국에 대한
이 제재 부분 때문에 2차 전지에도 마냥 나쁘기만 하지는 않다. 하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이 불확실성, 이에 대한 변동성의 하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 한번 볼게요. 뭐 지금 LG 엔솔에 따른 악재가 있거나 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죠. 자, 월봉 차트를 보면은요, 월봉이 지금 음봉이에요. 이 호재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눌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요, 현재 10월 내내 변동성으로 하락을 하겠다 하는 시그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캔들이 나오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여기서 제대로 힘을 쓰고 상승을 하면서 이거를 양봉으로 바꾸려고 하면은요, 그런 뉴스가 필요해요. 이 해리스의 지지율이 확실하게 올라갔다라는, 이 트럼프를 제치고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와준다고 하면 모를까. 하지만 지금 그런 기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죠. 네. 그래서 지금 월봉 차트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주봉 차트를 보면은요, 지금 이 초록색 선이 60선이거든요. 이 60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개미들이 열심히 매수를 하면서 받쳐주고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여전히 하방 압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 주가는 여기, 요 20선 라인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한 37만원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완벽하게 21선을 이탈을 했죠. 네, 그렇다라는 건 역시나 이 초록색 선, 요 6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1선은 아까 주봉에서 봤었던 20선과 비슷한 위치에 있죠. 37만원, 요 라인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섣부르게 대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려있으신 분들 특히나 절대로 지금과 같은 이런 구간에서 순회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11월 5일 대선 결과를 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규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규 매수도 11월 5일 대선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하세요. 일단은 지금 이 대선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에 뭐 어떤 뉴스,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흐름은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 전략을 나가야겠죠. 자, LG 엔솔 관련해서 실시간 타점, 디테일한 대응 등 추가적인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LG 에너지 솔루션이니까요. 엔솔 두 글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좀 우연하게 발견을 한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뭐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이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요.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요. 가교 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부 다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는 보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탈증강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요. 이 두 개의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도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좀 들죠? 이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정보가 재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에 있을 미국 대선이 좀 떠오르죠? 자, 혹시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에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달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그리고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등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코인을 가지고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대선하고 딱 시기적으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교통화로서 활용이 가능한 CBDC 코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었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뭐 은행이나 어떤 특정 기관들이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가교통화 및 기축통화로 공표가 나면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이 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몇십 배? 몇백 배? 겨우 그 정도만 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수천 배, 수만 배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가 공용화폐로 쓸 텐데 수천 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기축통화, 가교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밀어주고 전 세계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에서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매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코인명을 오픈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남겨주실 필요 없고요. 숫자 5 그냥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연락 주신다라고 해서 따로 뭐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